안녕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피고인한테 제일 좋은 결과가 어떤 걸까요?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불기소 결정 혹은 무죄 선고받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2021년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게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불송치 결정인데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이 딱히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유죄로 처벌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 검찰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는 했지만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기소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 혐의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한다면 검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 내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을 받지도 않고 일찍 사건이 종결되게 되는 거죠. 검사는 무혐의 처분 말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또 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뭐냐면 유죄가 맞긴 한데 딱히 기소를 해서 이 피의자를 형사재판까지 받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만 선처를 해주면 이 친구가 또 죄를 저지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은 봐주자. 굳이 이런 사람을 전과자 만들어서 뭐가 좋겠어 라고 검사가 판단을 했을 때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인 거죠. 자, 그럼 판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는 뭘까요? 무죄? 그렇죠. 무죄가 제일 좋긴 하지만 무죄는 아예 죄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 죄를 인정하되 제일 선처해 주는 게 뭘까요? 네,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저도 판사 생활할 때 단순 일회성 절도나 아주 경미한 성범죄, 물론 뭐 전과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되고 하면 선고유예 판결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되는 것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받을 수도 있고 해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해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판사님들도 이런 사정들을 다 고민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됐고 또 합의가 됐고 또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요. 또 이 합의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보통 경찰 단계에서는 보통 의뢰인분들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사건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 안 해도 별탈 없겠지 하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검찰에서 기소까지 해버리게 되면 이제 법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해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는 안 됐지만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서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고유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검찰에는 기소유예 처분 내려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들까지 입건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뭐 이런 경우 있죠.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는데 고의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당시 상황이 검사님 볼 때도 지하철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일부러 했는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검사님 볼 때도 굳이 이런 사건 기소해가지고 벌금 내게 하고 또 신상정보 등록까지 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럴 때 하는 게 성범죄 교육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형사재판도 해봤지만 이 피고인 죄가 있긴 한데 정말 한 번 정도는 봐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보면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나 즉결심판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 나온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일반 형사단독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많진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물론 뭐 기소유예 처분만큼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게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 중에 경미 사건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제 기소유예하고 기소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사건이라서 검사가 기소를 하긴 했지만 법원 단계에서 어떤 합의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받기가 정말 어렵더라 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유예라는 것 자체가 미룬다 라는 의미죠. 기소유예라고 하면 기소를 미룬다. 집행유예라고 하면 형을 선고를 하긴 하지만 집행은 미뤄주겠다. 그럼 선고유예라고 하면 선고를 좀 미뤄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미루는 결정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네가 하는 걸 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그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집행이나 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고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다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법정형이 1년 이하가 아니라 선고하려고 하는 형이 1년 이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한테 해당되는 죄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판사가 형을 정합니다. 이 피고인은 징역 6월 이하. 그러면 일단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범죄의 경우를 좀 볼게요. 성범죄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할 경우 약식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 기소됐다는 거는 벌금형이라는 거잖아요. 벌금만 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동안이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벌금 그 자체보다 이런 부가처분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함 이런 게 실제로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노려볼 필요가 더 큰 거죠. 두 번째, 전과가 없어야 됩니다. 형법 59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만 문제가 되고 자격정지 이하, 그러니까 벌금 전과가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벌금 전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또는 너무 최근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유예를 할지 그걸 결정할 때 아무래도 좀 망설이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걸 나타내려면 반성문도 써서 내고 지인들 탄원서도 가능한 많이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합의가 꼭 필수적인 거는 아니고요. 범죄 자체가 경미하다든지 하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 공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선고유예 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선고가 되고, 유예되는 형, 그러니까 징역 6개월의 형인지 아니면 벌금 500만 원인지 이거는 판결 이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고 안심해도 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선고유예, 선고를 잠시 미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고유예 기간 2년 사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형 선고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선고유예가 실효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선고를 잠시 미뤄줬는데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에 미뤄줬던 거 다시 선고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징역이나 금고형 받아서 확정되어야 실효가 되는 거고, 벌금형 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징역형 받게 되더라도 선고유예 기간 중에 확정되지 않고 항소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항소해야 되겠죠.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항소해서 확정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판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처, 선고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형사단독 할 때 선고유예 해줬던 사건은 어떤 게 있었더라 이렇게 제 경험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의 차이점은 어떤 건지, 또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 받을 수 있는지, 선고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